미래 산업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과거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생성될 때 애플이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여 미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AI 역량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장악한 기업이 시가총액 1위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조건을 클라우드로 봅니다. 현재 인류가 AI를 이용하는 방법은 GPU를 통한 학습일 겁니다. AI 학습을 가능하게 한 것은 GPU를 탑재한 서버였고 데이터 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이 AI 학습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는 GPU 서버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는가일 겁니다. 결국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규모의 경제와 연결될 겁니다. 엔비디아 매출 50% 이상은 대형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CSP로부터 창출됩니다. 더 개선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향상된 AI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CSP는 자신의 핵심 사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AI는 결국 규모의 경제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통한 AI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IT 인프라가 필수이기 때문이죠. 규모의 경제를 갖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AI 산업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사업 특성상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자신의 사업 구조에 맞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겠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AI 인프라 구축이 힘들 것입니다. 결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구축해 놓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AI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신의 본업을 위해서라도 AI 역량은 필수적입니다. AI 인프라를 투자해서 전 세계의 IT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으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의 AWS는 아마존의 핵심 사업입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약 30%. 성장률도 이커머스 분야 대비 배수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한 인프라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대형 CSP들은 엔비디아와 같은 칩 제조사로부터도 다른 회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50%를 책임질 만큼 핵심 고객이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에서도 제일 먼저 공급받게 될 겁니다. 결국 더 많은 수량을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단위 수량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빅테크들도 자신의 환경에 맞는 AI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자들보다 높은 단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클라우드 3사를 떠올릴 겁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의 GCP입니다. 과거 아이폰 출시 이후 산업 생태계가 모바일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 애플은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이고, 클라우드는 AI 전환이 빨라질수록 모바일 생태계의 앱스토어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빅테크들은 자신의 사업 구조에 맞게 AI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겠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형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는 국경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클라우드에 모든 고객이 모이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클라우드를 통해 배포되고 있고 클라우드가 B2B 생태계에서
가장 큰 마켓이 되는 거죠. 자신이 개발한 AI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컨텐츠의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고 AI 컨텐츠에 최적화된 공간도 클라우드가 될 겁니다. CSP는 이미 킬러 컨텐츠가 될 만한 AI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로 AI 시대를 개화시킨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주주입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애저의 AI 인프라가 없었다면 챗 GPT도 없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죠. 클라우드의 파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입니다. MSA 클라우드 애저에서 챗 GPT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확장했고 챗 GPT에 대한 기술 이전은 코파일럿을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이죠. 최근 AI 관련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아마존은 약간 뒤로 밀려나 있지만 저는 미래 아마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클라우드의 원조이자 현재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마존 이커머스에 대한 인식으로 B2C 역량에 대해서만 각인되어 있지만 아마존은 B2B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고 개척해 왔죠.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며 수많은 셀러와의 거래 관계에도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무엇보다도 AI는 자신의 본업과 직접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 아마존의 이커머스 매출은 아마존의 전체 매출 중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채 되지 않습니다. 아마존 쇼핑몰이 AI 챗봇과 결합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고민하다 구입을 망설였던 제품들에 대한 위시리스트들이 구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고 판매자들도 AI 챗봇의 선택을 받기 위해 광고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겁니다. 우리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에서 테슬라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상용화 된다면 로보택시보다 훨씬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게 아마존의 자율주행일 겁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금전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아마존의 자율주행은 사업 내의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일 겁니다. 아마존 직배송 내에서 정해진 거리만을 자율주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로보택시보다 훨씬 쉬울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도 관계가 없죠. 이해관계자와의 대립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이커머스 마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겁니다. 구글은 뒤늦게 클라우드 사업자에 뛰어들었지만 클라우드 사업은 구글의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준 탁월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현재는 적자 사업이지만 구글의 본업과도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존이 이커머스 마켓을 꽉 잡고 수많은 셀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생태계의 독점 사업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구글 검색 엔진의 점유율은 90%, 구글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은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광고 수입입니다. 구글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과거부터 B2B 사업을 해왔는지를 감안한다면 구글의 클라우드 진출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일 겁니다. 아마존이 AWS를 처음 발표한 건 2006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도 전무했고 네트워크 환경도 지금과는 달랐었죠. 고객도 온프레미스 환경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2013년까지 7년 동안 몇천억 손실을 보면서 클라우드를 운영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반도체 비용은 갈수록 떨어지고 서비스 비용은 각종 부가 상품을 붙여가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자지만 어느 순간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고 마켓 점유율 확대에 집중한다면 언젠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죠. 지금은 아마존의 캐시카우이자 가장 미래가 유망한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아마존은 빅테크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20년 전부터 IT 기술 발전 속도를 체험하며 더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깨달았고 효율적인 방향성으로 투자를 해왔던 거죠. 앞으로도 전 세계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고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비용은 줄어들 겁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했고 AI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은 클라우드가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현재 CSP는 AI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축소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일 겁니다. 아마존, MS, 구글 모두 일찌감치 AI 최적화된 반도체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자체 반도체를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현재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80% 이상이 엔비디아의 GPU 서버에서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들이 엔비디아 GPU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AI 전환이 상용화되고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용일 겁니다. 엔비디아는 GPU의 독점적인 공급자이며 CSP의 자체 칩을 사용한 서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공이 됩니다. 퍼포먼스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미래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GPU를 독점하는 상황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I 시장은 갈수록 성장할 것이고 엔비디아가 60%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의 선도업체로서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60% 이하로 떨어진다면 엔비디아도 GPU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지금도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죠.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고객인 CSP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발만 들여다놓고 있는 거라면 CSP가 자체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고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면 엔비디아도 분명 클라우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겁니다. 이 세 기업은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입니다. IT 인프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AI로의 전환을 선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AI 산업 인프라에서 자신이 투자를 하고 조성한 생태계를 나누어 쓸 수 있다면 다른 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클라우드를 장악한 3사가 AI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